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트TV의 제임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년 4월은 기초연금의 정기조사가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정산의 달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감액과 중단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10가지를 하나씩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언제부터 기초연금에 반영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원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주민센터에 접수하시면 최종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줄어든 소득이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또한 소득에 대한 정기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줄었다면 정기조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재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18% 이상 하락했다고 하던데 도대체 기초연금엔 언제부터 반영되는 걸까요? 당해년도 공시가격은 다음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2023년 18% 하락한 공시가격은 2024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이 되고 2024년 1.5% 상승한 공시가격은 2025년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023년 대비 3.6%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재신청하셔서 본인의 2024년도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을 때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셨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있다면 재신청 안대문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기초연금의 재산과 소득의 정기조사는 1년에 2번밖에 실시되지 않으므로 재신청 안내문을 기다리는 동안에 불이익을 줄이시려면 지금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은 언제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겁니까? 자, 이자 소득은 정기 예금이 만기되어 이자를 받은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 4월 25일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올해 정기 예금이 만기가 된다면 내년 4월 25일 기초연금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무엇이 새롭게 달라졌나요? 2024년에는 4가지 정도의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으로 물가상승률 3.6%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3년 202만 원에서 2024년에는 213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에서 340만 8천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 번째, 2013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이 11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기준만 남게 되었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2024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자, 2024년에는 1959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6월 20일 생일이신 경우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인 5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면 6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신청일 기준이므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인 6월 30일까지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6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깜빡해서 10월에 신청하신다면 6월부터 9월까지의 4개월의 기초연금은 절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질문.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는 걸까요? 자,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권의 발생, 변경, 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수급 희망자 및 수급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으로도 통지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결과 통지를 늦게 받으셔도 신청하신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8번째 질문.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 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재산, 부채, 그리고 물가 상승률까지 모두 반영해서 해마다 조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9번째,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들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이자소득공제, 일반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모두 차감한 후 반영이 됩니다. 또한 은행권의 대출은 부채로 인정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은 가족 간의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등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계좌, 사업자 등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 자금의 성격과 출처에 관계없이 모두 부모의 재산에 포함되므로 정말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의 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자동차를 자녀와 공동 명의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모의 지분이 단 1%라도 있다면 자동차의 가액 100% 모두가 부모의 일반 재산에 포함되고 만일 그 자동차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라면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2022년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겠지만 방문하시기 전에 보건복지부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에 문의하셔서 구비서류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우편, 전화, 팩스로는 신청하실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및 배우자의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재정산의 달인 4월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기본 상식 10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제임스가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늘 행복하세요.